노루? 그동안 내린 비가 작물들을 부쩍 키워놓았다. 당연히 더 신나게 자란 발행이들은 땅바닥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 게다가 밤마다 노루며 토끼들이 순을 다 잘라먹어서 콩이든 옥수수든 다시 심어야 하게 생겼다고 모두 야단들이다. 우리는 돌순이를 산자락에 묶어둔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콩은 무사했다. 하지만 새벽에 논에 나갔다 온 승희 씨는 일부 논은 노루가 다녀간 흔적들이 역력하고 노루가 뭉개버린 논둑을 다시 보수해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노루가 몰래 다녀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며 빙긋 웃음이 나온다. 이런 날을 농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발발이 아주머니. 아침 먹고 9시 차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나가니 발발이 아주머니가 새댁 같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다. 하도 고와서 못 알아봤다고 했더니 아이고 영감 왔거든. 그래서 고기 반찬이라도 좀 장만하려고 그래요. 몸이 많이 허약해져 갖고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인자 뭐 기운도 없어서 일 고마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돼지머리가 좋다길래 과 먹여서 보낼라고. 살짝 시름이 얹힌 목소리였지만 신혼인 새댁 같은 표정이었다. 아참, 새댁이네 걔가 새끼 뱉다면서? 나 한 마리 꼭 줘야 돼요. 아, 그럼요. 지금 신청자가 4집이나 되는데 아주머니를 1순위로 드릴게요. 아, 그러려면 4마리는 꼭 낳아야 되는데 했더니 아이, 걱정도 팔자네. 한 번 낳으면 8마리는 낳아요. 하고 장담을 하신다. 아주머니의 남편은 도로공사에서 현장 작업을 하신다. 아주머니 말로는 노가다판에서 세월 다 보낸 사람이라는데 어쨌건 그래서 은근히 알부자로 통한다. 남편이 다달이 붙여두는 돈을 꼬박꼬박 저금해서 통장이 두둑하다고 우리 아주머니가 그러셨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한 달에 한 번 남편이 올 때는 저렇게 시장도 가고 고운 옷도 입으신다. 싹싹 좀 깎아. 아주머니가 영감 제사였어 하며 송편을 가지고 오셨다. 아이고 담비네는 마당에 웬 풀을 그래 키우는지. 아이고 그 집은 밭에 가봐도 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막 새벽같이 밭에 죽으라고 나가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이 동네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깨끗이 해놓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집을 비운 사이 풀이 무성해진 것을 보고 빨리 뽑으라는 말씀이었다. 아, 그 바깥 양반들은 길 들어오는데 풀 좀 베라고 해. 아이고 그거 그냥 두면 나중에 길 다 덮어요. 아이고 어쩌려고 그러는지 원. 하고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셨다. 사실 아주머니는 승희 씨가 집 주변의 나무들을 싹싹 좀 베어내고 무성한 밭두의 풀들을 말끔히 깎아버리기를 너무도 바라지만 도시 출신인데다 일머리가 없는 승희 씨에겐 소비의 경익기다. 어른들은 논밭을 단정히 다듬는 일에 엄청 신경을 쓴다. 이웃집 논둑은 반듯한데 당신 논둑이 풀밭이면 안절부절 못하고 약을 치든지 아픈 다리를 끌고 나와서라도 다 베고야 한시름 놓는다. 우리 눈에는 예쁘기만 한 애기 똥풀이나 꽃다지도 낫으로 싹싹 베어내고는 환해졌다고 좋아한다. 심지어는 승희 씨의 긴 머리 때문에도 속이 상하는지 좀 싹싹 깎아 삔저. 아이고 훤하게 왜 그래 귀신같이 길러요? 하고 안타까워 하신다. 반면 승희 씨는 나무를 전지하거나 베어내는 것을 너무도 싫어한다. 다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살고 있는데 말 못한다고 우리 맘대로 가지를 치는 것이 당치 않다는 것이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잘라도 좋을 나뭇가지 하나를 고르는데 얼마나 꾸무럭대는지 모른다. 그러니 집 주변의 나무를 전지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난다.
어쨌든 아주머니 말씀도 있고 상추를 심은 텃밭도 발행이가 점령해 있어서 몽땅 맸다. 고추이랑 사이로 난 풀이나 대파를 심은 사이사이에도 풀이 지천이었다. 사실 어른들이 밭에 매달려 지내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장난이다. 코딱지만한 밭을 온종일 매달려 돌본 다음 밭골이 예뻐지면 역시 이 맛에 농사를 짓는 거야. 잘 키워봐야지 하다가 어느새 풀이 우거지고 벌레가 채소를 뒤덮고 있으면 뭐까지 1,000원어치 사다 먹으면 되지 뭐. 다 엎어버리지 뭐 하고 쉽게 생각해 버린다. 며칠 전에 벌레가 쓴 채소를 골라 뽑는 것을 아주머니가 보곤 아이고 약을 쳐서 벌레를 잡아야지. 그때마다 다 뽑아면 언제 크게 키운대요? 하며 꾸짖으셨다. 이거 데쳐서 먹을 건데요? 했지만 DDT 뿌려야 돼요. DDT. 안 뿌리고는 안 되는 걸 어쩐대요? 하며 한심해 하셨다. 그러면 잎은 어떻게 먹어요? 하니 비가 오면 다 씻기잖아. 그게 영 붙어 있어? 아이고 그거 뿌리 놔도 비 오면 뭐 벌레가 바로 올라와요. 참 요새 더 독한 게 나왔다 카던디. 그게 더 잘 듣는다던디. 농협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어 하셨다. 벌레건 풀이건 살아야 하니까 약물에 내성이 생겨 더 악착같이 우거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 독한 약을 만들어내게 되니 한마디로 죄 없는 땅만 죽어난다. 아주머니는 세상에 풀처럼 지독한 게 없다지만 땅 위에서 인간처럼 지독한 게 없다는 봄이 아빠의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고추며 가지가 조랑조랑 달리고 호박은 줄기를 넓게 뻗어나갔다. 박이며 수세미, 여주도 지붕으로 기어오르고 씹어들려고 잘라먹지 않고 키운 대여섯 그루의 쑥갓에서 노란 꽃이 예쁘게 피었다. 아기 손바닥만하게 자란 콩잎에는 날개 달린 큰 개미 한 쌍이 교미를 하고 있었다. 어쩌나 보려고 콩잎을 툭 쳤더니 그 자세를 유지한 채 휙 날아가 아주까리 잎에 붙었다. 왜 심었을꼬?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조금 지나 있었다. 치실에 불빛 하나가 켜져 있고 마을은 어두컴컴했다. 산이며 집 뒤의 소나무들이 온통 검은색으로 짙은 회색빛 하늘과 경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밤새도록 울 것 같던 개구리도 잠들어 온전히 고요한 가운데 오로지 냇물 흐르는 소리만 곁에 서인 듯 선명하게 들려왔다. 별 서너 개, 그마저 구름에 가려 흐릿하고 가끔 휘파람새가 하고 우는 소리. 마당의 산 사과나무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으려니 나무도 부드러운 눈으로 그윽이 나를 마주보는 듯 했다. 나무는 어쩌면 낮에는 잠들어 있다가 밤에 깨어나는 것이 아닐까? 어린 가지 하나를 잡고 이파리들을 뺨에 가만히 갖다 대어 보았다.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줄 알겠지만 호미를 들고 아직 컴컴한 마당의 풀들을 뽑았다. 어느덧 하늘이 조금씩 환해지고 산도 소나무도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흐린 탓인지 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과나무는 이제 다만 사과나무로 서 있고 새들이 조금씩 깨어나더니 곧 왁자지껄 지저귀기 시작했다. 풀 뽑던 것을 중단하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오이를 살펴보았다. 잎이 누렇게 변한 것을 전지가위로 잘라내고 벌레알을 주렁주렁 매달고 키만 쑥쑥 자란 배추를 된장국이나 끓일까 하고 몇 포기 뽑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우사에 오셨다. 항상 5시쯤에 오니까 시간이 그쯤 됐나 보다 생각하며 오셨어요? 했더니 뭐해요? 하면서 비닐하우스로 들어오셨다.
오이를 하나 따서 드렸더니 아이고 많이 열렸네 하면서, 그리곤 오이를 들여다보며 시장에 나온 오이들은 분명히 무슨 약을 치겠지? 집에서 키운 건 이렇게 구부정한데 장에 나온 것은 모양이 반듯하고 좋잖아. 분명히 무슨 약이 있을 거야. 그지? 하셨다. 우리 아주머니의 약에 대한 의존도는 이제 신봉에 가까울 정도가 된 것 같다. 나는 그동안 오이가 구부정하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구부정해서 더 오이답지 않은가. 그리곤 마당의 풀 뽑은 흔적을 보셨는지 아이고 보기 좋다더니 풀은 왜 뽑아요? 키우지? 하셨다. 이 아주머니가 오늘 왜 이러지? 하고 속이 상하려는 참인데 양반들은 낯 좀 갈아 놓으라고 해. 내가 이 나뭇가지 좀 베줄게. 이렇게 무성한 걸 어째 보고만 있어요? 하셨다. 방에 들어와서 승희 씨를 들볶았다. 내가 그렇게 좀 베라고 해도 왜 안 베는데? 여기서 살아오신 어른들 기준에서 보면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 오늘은 팔이 빠져도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잠이나 자. 하고 낮은 소리로 으름장을 놓고는 긴 셔츠를 걸쳐 입고 나갔다. 사실 꼭 남자 일이라고 할 것도 아닌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지? 하고 그리곤 먼저 큰 가지를 잡고 낫을 내리찍었다. 순간 그 나뭇가지가 오늘 새벽 뺨을 부벼보던 그 가지임을 떠올리곤 눈을 질끈 감았다. 세 그루 중 두 그루째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승희 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낫을 들고 와서 말없이 함께 치기 시작했다. 둘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지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오셔서는 어이구 시원하다. 호난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진작에 쳤어야지. 잘 치네. 하며 뿌듯한 목소리로 격려를 아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셨다. 내친 김에 아주머니가 미워하는 전봇대를 타고 오르는 등나무도 다 쳤다. 그 사이 내 낫은 자꾸 휘어졌기 때문에 망치로 몇 번이나 두드려 폈다. 아주머니는 가시지도 않고 아이고 새대기가 더 잘하네. 아이고 바깥 양반은 그게 뭐여 군대에서는 그렇게 배요? 그 밑동까지 싹싹 좀 배. 하며 훈수를 두었다. 승희 씨는 장교 출신이다. 이제 다 벤 자리에 내가 풀약을 싹 쳐줄게. 그나마 뿌리까지 약이 푹 들어가서 다 죽어요. 지가 끝들이 뭐 약 치는데 당해요? 의기양양한 아주머니의 말씀. 그렇게 미워할 거면 왜 심었을꼬? 비가 그치기만.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렸다.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잠시 개었다가 다시 내리기를 반복하였다. 농부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의 창밖 풍경은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답다.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미세한 비 알갱이가 안개처럼 가리어 주변의 산들이 사라져버린 세상은 현실 같지 않다. 11시쯤 새벽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비가 오는데 뭐하냐고. 기다리고 있으니 놀러 오라고 싱거운 말장난을 하며 접선하기로 했다. 그래서 찹쌀가루와 통밀가루를 반죽해서 호떡을 굽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난 기세로 퍼붓기 시작했다. 마지막 한 판을 굽고 있는데도 안 오기에 간밤에 내린 비로 묵집 앞 물이 많이 불어서 못 오는 모양이다. 호떡은 누가 다 먹지? 하는데 새벽 아빠 차가 들어왔다. 녹차와 호떡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빗줄기가 점점 더 새차져서 남자들은 계속 논둑 걱정을 하더니 결국 논둑을 보러 갔다 왔다.
비는 점점 거세져서 황토빛 냇물이 논의 높이까지 넘실대는 것이 다 보였다. 모두들 논둑에 대해서는 일단 잊자, 그칠 때까지는 속수무책이라 했다. 집에 있는 담근 술까지 다 바닥이 났을 때 새벽 아빠가 봉암사 경내의 풀을 깎아주고 받은 일당을 흔들어 보이며 읍내 나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가는 길에 보니 다리 위로 물이 곧 넘칠 듯이 불어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내달리고 있었다. 길가 곳곳에 논이 침수되고 있었다. 농사가 아무리 걱정되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니 우리의 무력함은 신을 가까이 느끼게 하는 황홀한 순간이기도 했다. 술과 노래로 흥에 겨워 돌아오는 길에 강 위로 구름처럼 펼쳐있는 비안개는 아름다웠다.